세상 어디를 가든 감사합니다나 미안합니다 같은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말을 언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는 나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는 일은 한국에선 일상이지만 어떤 문화에선 그 자체로 낯선 행동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간호학 실습을 위해 한국에 머물렀던 폴란드 유학생 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1년간 따뜻한 정과 예의를 배우며 생활한 그녀는 귀국 후 오히려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은 엘라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그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폴란드 바르샤바의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3학년으로 실습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죠. 병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고함 소리로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내고 있잖아. 환자, 보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작아진 몸을 더욱 움츠리며 눈을 감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익숙한 듯 무표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간호란 단순히 의료 행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삭막했습니다. 환자들은 번호로 불리고 보호자들은 불만만 쏟아내고 의료진들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죠. 다음 날 대학교에 갔을 때 게시판에 붙어있는 하나의 공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료기관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년간 한국의 병원에서 실습하며 다른 의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 제가 꿈꾸던 진정한 간호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그렇게 먼 곳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하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무심하게 반응했죠.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집 밖만 나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아.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시던 할머니가 컵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늦은 나이란 없다. 경험이 사람을 키우는 거야. 엘라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해봐야지.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서 1년간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떠나는 날까지 2달 남은 시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아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습한 공기와 함께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병원 실습 조교들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중함이었죠.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조교들은 계속해서 제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처음 병동을 둘러볼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거든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분들까지 모두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학생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당황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 학생은 웃으며 괜찮으세요라고 말하고는 자연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첫 주 실습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따뜻한 호빵을 사오셔서 모든 직원들과 나눠 드시더라고요. 저에게도 하나씩 주시면서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죠. 그 호빵을 먹으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폴란드 병원에서는 각자 따로 식사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장님과의 첫 면담도 잊을 수 없어요. 병원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댁입니다. 존중이 기본이죠.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꿈꾸던 간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에 와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제가 찾던 진정한 간호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이곳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병동에 들어서면서 환자분들께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80대 할아버지 한 분과는 특별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할아버지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엘라가 왔네?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아.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어를 틀려도 격려해 주셨고, 때로는 폴란드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들어주셨죠. 그분과 대화할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병원장님께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엘라 씨, 미소가 참 좋아요. 하지만 진심은 눈에 보여야 해요. 환자분들은 모든 걸 느끼거든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신경 써서 환자분들을 대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병원 동료들이 도와주셔서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며 농담도 주고받았죠. 엘라 씨,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일상처럼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말들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간호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나라는 예의가 아니라 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환자분들도 동료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폴란드에서 느꼈던 의료 현장의 차가움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도 동료를 대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밤마다 일기를 쓰며 저는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환자분들을 돌볼 때 진심 어린 마음이 우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정이라는 감정이 저를 더 나은 간호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간의 인턴십이 끝나고 폴란드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울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그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신 것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엘라야, 내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고마웠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간호 기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아버지, 언니,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에 미묘한 당황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족들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려 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자연스럽게 접시를 치우며 어머니께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왜 웃고 있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셨고 언니는 혼자 울적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표현했던 감사의 마음이 여기서는 왜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제가 정말 변한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변한 건가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계속 어색했어요. 특히 언니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부모님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답하면 어머니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아버지도 저와 대화할 때 이상한 긴장감을 보이셨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가짐이 잘못된 건가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유대감과는 정반대로 집에서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오해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엘라, 우리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언니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변했어. 낯설어. 예전의 엘라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괴로운 일이라니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의 눈에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할머니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웃는 얼굴이 꼭 행복한 건 아니야. 속은 썩는 경우도 있거든. 억지로 웃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제 변화를 병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감사와 미소를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가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우울증인지 뭔지 확인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많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울증이라니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께도 물어봤어요.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성격이 변하고 계속 웃고 있는 건 정신적 충격의 증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저는 단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병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거라고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눴다고요. 가족들은 제 폭발적인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제가 행복해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 병이라고 하세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제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저는 정말 이상해진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과 제 안의 혼란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화를 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를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점차 그곳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까지 말이죠. 한국 병원에서 만난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83세이신 분이었는데 혼자 오셔서 치료받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나눈 소소한 대화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드릴 때마다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의 정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통해 진짜 간호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을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마지막 날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라야, 내 웃는 얼굴이 참 좋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했어라고요. 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기려 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은 미소 하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상의 작은 친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함께 나눠 먹던 간식들, 서로에게 건네던 따뜻한 인사들,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대하던 의료진들의 모습들을 말이죠. 저는 그곳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와 사랑을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가족들이 제 변화를 이해해주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내 웃는 얼굴이 참 자랑스럽구나.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이해와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찮으면 됐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언니가 바보였어. 너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 너를 보면서 부러웠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그제서야 언니가 저를 피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부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던 거죠.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조용히 들어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라야, 할머니가 틀렸구나. 웃는 얼굴이 항상 가면은 아니었어. 내 웃음은 진짜였구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곳이라면 할머니도 궁금하네. 다시 한번 한국 가볼까?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먼 나라 여행을 제안하시다니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런데 그 먼 곳을.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나? 엘라가 그렇게 좋은 걸 배워왔는데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할머니의 결연한 목소리에 가족들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제 변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함께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족 여행을 계획해 볼까? 엘라가 안내해주고. 언니도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좋아. 나도 그 할아버지가 계시던 병원 구경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제가 1년 동안 머물렀던 한국을 함께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변화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었다는 걸 가족들이 마침내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저희 가족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머니는 여행용 가방을 끌며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와, 정말 크구나. 엘라가 여기로 혼자 왔었다니. 어머니와 아버지도 신기한 표정으로 공항을 둘러보셨고 언니는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저는 1년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이에요. 저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거리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말이죠. 가족들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연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반가운 얼굴들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병원장님을 비롯해 함께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엘라 가족분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원장님의 따뜻한 인사에 할머니께서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손녀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갔네요. 감사합니다. 병원 안을 둘러보는 동안 가족들은 저희가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 환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태도,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들을 말이죠. 어머니가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이제야 내가 왜 변했는지 알겠어. 여기서 이런 걸 배웠구나. 병동을 둘러보다가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한과까지 함께요. 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네요. 할머니께서는 차를 마시며 감동하신 듯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에서 일했으니까
우리 엘라가 그렇게 따뜻해졌구나. 병원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병원 입구에 걸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을 전하는 병원,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그 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라야, 내가 여기서 배운 그 마음을 우리도 배워갈게. 집에서도 이렇게 서로 감사함을 표현하자. 그날 저녁 숙소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가족들이 이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라야, 내가 찾아온 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을 가족들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이틀째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태어나고 자란 폴란드와 진심을 배운 한국. 그리고 이 두 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